안녕하세요. 자칭 심리인간 강사 닥터케입니다.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강의 영상이라서 본문을 많이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문 전체에 흐르는 맥을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책에 주옥 같은 문장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꼭 책을 구입하셔서 영상과 함께 책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전에 혹시 책을 읽으셨던 분이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이 책을 보시면 또 달리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장의 제목은 여기 써놨듯이 인간의식의 꽃피어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는 의식과 꽃피어남이겠죠. 의식이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장까지 다 마친 다음에 정리를 해볼 건데 꼭 뭐 10장까지 안 가더라도 아마 읽어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의식이란 단어가 아마 의미가 좀 잡히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힌트를 드린다면 아까 이전에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기억나세요?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드렸는데 그 단어와 의식은 굉장히 관계가 깊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차근차근 이 책 읽어 나가다 보면 의식이란 단어가 일장의 제목처럼 정말 꽃 피어나듯이 펼쳐지는 느낌을 받으리라 이제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꽃 피어남. 이건 뭔가 발전하면서 어떤 전개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단어 같은데 그러면 여기 의식의 꽃 피어남에서 하나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은 의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뭔가 변하면서 계속 발전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 의식이 꽃 피어난다는 것이 그럼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게 도대체 우리가 사는 거하고 도대체 뭐가 그 큰 관련이 있는지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첫 문장이죠. 1억 1,400만 년 전에 지구에 처음으로 꽃이라는 것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아마 식물계의 어떤 진화의 결과물이겠죠. 세월이 흘러서 점차 꽃은 인간의 삶에 큰 여러 의미를 지니게 되죠. 요즘 시대에 우리는요, 인간의 삶에서 돌잔치, 입학과 졸업식, 생일, 기념일, 결혼식, 심지어 한 사람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장례식에서도 우리는 꽃을 사용합니다. 인간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거의 꽃과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꽃은 대부분은 우리 생존에 직접적으로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꽃의 생존에 의존하는 것은 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생존에 더 큰 의존을 하고 있겠죠. 생존에 그렇게 도움이 별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꽃은 이렇게 인간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상징이라고 부르죠. 꽃은 대개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뭐 만남, 축하 또는 작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요즘은 교육과정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김춘수라는 분의 꽃이라는 시를 배우기도 했고 김소월이라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배우면서 꽃이 지니는 다양한 의미들을 이렇게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말이라는 게 있죠. 뭐 어떤 꽃은 뭐 나를 잊지 말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각각의 꽃에 의미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이라는 이 생물종이 상징이라는 인지 작용을 활용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상징과 상상력을 이용해서 아마 인류가 문명을 이룩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이 과정은 유발 하라리라는 분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 그 과정들이 굉장히 또 잘 나오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책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인식작용이 양날의 검이라서 우리한테 좋은 것도 주었지만 문명이라는 또 실은 힘든 것도 가져다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건 취하고 힘든 거는 좀 어떻게 이제 앞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꽃이 인간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인간이 아름다움, 미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인식. 여기서 중요한 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써놨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쓰면 인식. 이 인식이 의식의 진화에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단어라서 제가 영어로도 한번 영어로는 recognition이라고 합니다. 앞에 RE가 붙었으니까 그죠? cognition은 뭔가 인지하다는 거죠. 근데 다시 한 번 더 인식한다. 뭐 재발견한다. 눈을 씻고 눈을 비비고 다시 보는 것처럼 그렇죠? 이거는 그냥 알게 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런 인식에 큰 도약 확장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주로 인간이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된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점차 이렇게 발달해 가면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것이 도덕적이냐 아니냐라는 선에 관한 물음, 또 어떤 것이 진실이냐라는 그 진, 그죠? 참된 것이냐라는 진과 선에 대한 인식에도 점차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마 이런 관심들이 철학이라는 학문으로 아마 체계화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요즘은 그런 말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른바 진선미죠. 이 진선미 세 가지는 직접적으로 인간의 삶에 관련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실은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의 행복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한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인식의 이라는 의식의 출현은 점차 이제 확장되어 가고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자의식이죠. 내가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자의식이죠. 우리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죠. 그죠? 이것이 저는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고등 포유류도 어느 정도의 자의식을 갖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 인간만큼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자의식도 인식 과정의 확장에서 이제 출현하게 된 것인데 이 자의식 역시 양날의 검입니다. 이 자의식은 이제 2장에서 에고라는 이름으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꽃은 드라이하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식물의 생식기예요. 충격적이신가요? 그죠? 하지만 그게 꽃의 전부라고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물질적인 것 너머의 어떤 의미, 그것을 인간은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인식한 것이죠. 그래서 꽃은 물질적인 형상의 세계와 형상 너머의 세계를 잇는 다리 같은 존재라고 책에서는 표현합니다. 이 책은 형상의 세계와 형상 너머의 세계,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원래 본문에서는 형상 없는 세계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형상 없는 세계라기보다는 형상 너머라고 표현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형상 너머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을 어떤 세계관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써보면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죠. 뭐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뭐 어떤 가치, 양심 이런 것도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세계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문제는 이제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가 있는데 왜 이게 참 다 같이 동의하기가 힘드냐면 이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는 보는 이의 의식의 단계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제 주변을 보면요. 단순하게 현상 그 자체만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현상 너머에 좀 더 깊은 통찰을 가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어떤 분은 지혜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구는 안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해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통적으로 보면요. 어떤 보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봄은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인식의 작용과 관련이 있고 이 인식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좀 더 자유로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자인 톨레는 꽃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인식한 사건에 빗대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아름다움을 느끼면 일단 우리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봄이나 가을에 꽃 구경, 단풍 구경 가려고 전국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요. 꽃 이외에도 우리가 어떤 그림이나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막 소름 돋는 경험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우리 삶을 더 맛깔나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들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확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식의 확장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런 확장이 그럼 안 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앞으로 이제 잘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점차 꽃 이외에도 이제 보석, 새 이런 대상들을 보면서도 일반적인 좀 사물과는 다른 어떤 끌림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새들을 보면서는 그죠, 자유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대상들을 보면서 그냥 그 대상이 갖는 물질적인 의미와 좀 다른 어떤 인식과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인간의 의식 발달에서 이제 동반되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여기 갓난아기, 강아지, 새끼 고양이, 특히 새끼 고양이는 막 심쿵하죠. 이런 존재들을 보면 우리는 아직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단순한 어떤 물질적 형상 그 이상의 느낌을 좀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갓난아기를 보면서도 그죠, 뭔가 좀 숭고하고 그죠, 이 아이의 발을 보면, 그리고 이런 고양이 말고도 그죠, 어쨌든 어린 것들을, 이런 것들은 이런 대상들이 가진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좀 비물질적인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형상 너머의 차원을 잠깐이나마 이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겪는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하고는 질적으로 좀 다른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우리가 특수한 조건들에 의지하지 않고 형상 차원과 형상 너머의 차원을 좀 자유롭게 우리가 넘나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넓게 확장이 될 겁니다. 좀 더 풍성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한 초대장, 이제 그런 의식의 확장을 경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책과 이 강의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 시리즈가 계속 연결이 될 텐데요. 책을 읽으시면서 꼭 제가 다룬 영역 아니라도 다른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책에 텍스트가 나가게 되면 그 영상 부분에 제가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앞으로 더 이제 업데이트 많이 될 거니까 이 시리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댓글로도 응원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